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청담 캔디 언니로 불리는 함석영 작가의 부의 인사이트입니다. 생각지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청담 캔디 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와 아들이 대화하듯 만든 릴스가 한 달 만에 10만 팔로워를 달성하는 성과를 낸 60대 사업가입니다. 청담 캔디 언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이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초원의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사자 앞으로 얼룩말들이 무리지어 달려갑니다. 배고픈 사자는 그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 쉽게 달려들지 못하지요. 기회를 엿보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보지만 오히려 더 망설여질 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기회가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다른 사자 한 마리가 뛰쳐나와 얼룩말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기회가 보이자마자 바로 낚아챈 것입니다. 미국의 히스패닉계 사업가이자 50조 슈퍼리치인 댄 페냐가 강연하면서 보여준 영상 내용입니다. 얼룩말은 기회이고 사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당신은 계속 기회만 노려보고 있는 사자인가요? 아니면 기회를 바로 낚아채는 사자인가요? 책 속에는 도전과 인생, 사업과 창업, 기회와 돈, 자세, 총 4개의 파트로 나눠 부의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기회, 돈은 투자할 때만 살아있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대부분 모르는 부자가 되는 비밀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확실하게 1,000만 원 모으는 법. 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기를 잘하면 됩니다. 만약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가 목표라고 해요.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365일을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루에 28,000원. 그렇습니다. 하루에 28,000원을 모으면 됩니다. 물론 하루에 28,000원 모으는 건 어디 쉬운 일이냐며 말도 안 된다면서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나누기를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28,000원 나누기 8시간 하면 1시간당 3,500원을 벌면 됩니다. 이제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오늘은 커피를 안 마신다거나 당근으로 물건을 팔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등등 고민해보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금액을 약간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목표라도 나누기를 잘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돈 모으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누기에서 1시간에 얼마를 모으면 가능할지 계산하면 됩니다. 돈 모으기는 물론 외국어 배우기나 다이어트 등도 나누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에 영어 3문장 외우기, 하루에 500칼로리 덜 먹기 등 나누기로 목표를 잘 쪼개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면 나누기를 해보세요.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종잣돈이 목돈이 되려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시작부터 부자가 될 때까지 똑같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무일푼에서 1,000만 원을 모았다면 2,000만 원 모으는 것은 20% 정도 쉬워집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도 배우고 마인드와 노하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더 높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트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파인애플 판매를 담당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근 후 저녁마다 유튜브를 보며 파인애플 깎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고객들이 파인애플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껍질 깎는 게 번거로워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마트 중앙에서 파인애플 깎는 법을 멋지게 시연했습니다. 그러자 파인애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는 다른 업체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치를 주는 법을 공부하고 일의 방식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종잣돈을 모아본 사람은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3천만 원,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이후 자산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 돈을 모으기까지 노력했던 경험과 소비 습관이 이미 깊숙이 체화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때부터는 자금의 최대 30%를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도 가능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나머지 70% 중 20%만 사용하고 50%는 항상 남겨두어야 합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가기는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몰빵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돈이라도 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마시는 커피 한 잔도 한 달, 1년을 모으면 큰 돈입니다. 커피 한 잔이 4,500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면 커피에 164만 원 정도 소비하는 꼴입니다. 나 역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려면 생각을 바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이상 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많은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들도 자산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자산을 불리는 것에 더해 돈을 지키는 방법도 공부합니다. 자칫하면 힘들게 번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지키기 위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독려하면서 대출을 풀어주고 다주택자를 허용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에게 갑자기 많은 세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한순간에 대출금이 막혀 파산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세금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일간지의 경제란 부동산 섹션을 꾸준히 읽습니다. 경제 정책을 매일 들여다보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취득세,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출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대출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의 경우 본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개인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용사회에서는 집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개인 신용 등급이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 찾아보면 됩니다. 자산을 지키고 부자가 되려면 금융 공부는 필수입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부자가 되는 비밀.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드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은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로 부를 이전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유한 현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원금 보전은 될지언정 금리가 낮아 내 돈이 점점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20여 년 전 나는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청담동에 4층짜리 꼬마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나는 사업에만 몰두해 있던 터라 부동산 투자 등의 재테크를 잘 몰랐습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고 집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려면 꼬마 빌딩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필요에 의해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마 빌딩을 20년 보유하고 보니 부동산의 가치가 그때에 비해 10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사업 매출에만 집중하던 나는 그제야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자본가는 투자를 통해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와 인내가 핵심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지인들도 경험하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제야 왜 부동산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먹었던 똑같은 짜장면은 지금은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년 역사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상승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직원들에게 언제 집을 살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열심히 저축하고 있는데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저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사실 10년 동안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전세에서 자가를 구입할 돈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미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10년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멀리 도망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계속 저축만 하다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자금이 있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작은 집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벌 수 없는 돈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집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경제 공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으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적은 돈이지만 자산 투자가 핵심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이 자산을 만드는 법. 우리나라 인구 중 1%가 7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자산 분포도를 살펴보면 부동산 50%, 채권이나 달러 투자 20%, 현금 보유 30%라고 합니다. 투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움직이기 위한 예비 자금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1% 부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식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처럼 어떤 부동산이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매일 똑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녀도 하나도 못 삽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은 그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핵심 상권을 매수하기 때문에 고민도 덜합니다.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매입해 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동산에 계속 신경을 씁니다. 건물 앞에는 최소 2차선 도로가 있어야 하고 도로 끝이 막다른 곳이면 안 되고 내리막길 밑은 비추이고 평수가 작아도 코너 건물이면 좋다 등등 계속 관심을 갖다 보니 지식이 저절로 쌓입니다. 부자들이 건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을 투자해도 매도 시 보통 1.5배 정도 더 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별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에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나마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 경험이 많은 슈퍼리치들은 아파트보다는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 큰 차익을 봅니다.
이처럼 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처음 투자한다면 자기가 잘 아는 동네의 아파트에 먼저 투자하고 이후에 부동산 공부가 더 되었다면 발품을 팔아 오래된 단독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거쳐 꼬마 빌딩으로 만드는 순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은 투자할 때 살아있다라는 부자의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 철학을 믿고 계속 공부하고 단계를 밟아가면서 실전 투자를 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올바른 자산에 제대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끝점, 즉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그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 커브길도 만나고 막다른 길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린 끝점을 떠올리면 다시 핸들을 돌릴 힘을 얻습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끝점을 완성했다는 사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끝에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그려보세요.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당신이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떠올릴 수 있다면 분명 어느 순간 그 끝점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한 점 한 점 찍다 보면 당신이 그리던 끝점에 서 있을 겁니다. 5초 안에 즉시 움직여라.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행동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5초 안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5초 내에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은 망설임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루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5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5, 4, 3, 2, 1을 카운트한 다음 바로 일어나 보세요. 하루를 이미 이기는 습관으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야 할 때도 5초 카운트를 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5초를 세는 동안 스트레칭이 끝난 뒤 뿌듯해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멘탈 관리에도 5초 룰은 유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5초 룰을 떠올려 보세요. 정확히 5초를 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또다시 5초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5초 룰을 통해 나는 성공적인 삶을 관리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뇌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렵고 불편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면 미루지 마세요. 5초 안에 즉시 움직이세요.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5초를 주겠습니다. 5, 4, 3, 2, 1. 바로 움직이세요.